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60세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말이죠.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더 이상 늙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78세 김도현입니다. 35년 동안 노년 상담만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에 집착했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남의 시선에 집착하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했죠. 그런데 그 집착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혈압이 올라가고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죠.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저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지 말이죠. 그렇게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8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걷고 하루 종일 상담을 하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진다고 느끼시나요? 건강이 걱정되고, 돈이 걱정되고,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정말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버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정말 간단한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35년 동안 상담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70세가 넘어서도 정말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버려야 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만 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60세 이후 불필요한 집착을 버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해요. 7년이면 정말 큰 차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주변에 60대 이상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특히 3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6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부담들 사실은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짐들이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72세 할머니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매일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혈압도 높고.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걸음걸이도 경쾌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버릴 것들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버릴지 아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나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10년째 창고에 둔 물건들, 고장났는데 못 버리는 가전제품들, 입지도 않는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모은 책들, 옛날 사진들, 부서진 시계까지.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만 뒀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몰라요. 집은 점점 좁아지고 청소하기는 힘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영향이 2배나 컸어요. 물건이 많으면 뇌가 계속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해서 피로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방 하나를 정해서 시작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작은 방부터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3개 상자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상자는 꼭 필요한 것들,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쓸 것 같은 것들, 세 번째는 잘 모르겠는 것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상자예요. 이 상자를 6개월 동안 창고에 넣어두세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면 바로 버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했다면 벌써 찾았을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집안 물건의 60%를 정리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집이 넓어져서 손주들이 놀러 올 수 있게 됐고 청소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도한 걱정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걱정거리가 정말 많아져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돼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아저씨가 계세요. 이분이 매일 걱정하던 게 뭔지 아세요? 연금이 떨어지면 어쩌지? 아파서 병원비 못 내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걱정들 중에 현실이 된 게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었어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2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매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해요. 걱정 자체가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걱정을 어떻게 줄일까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걱정이 생기면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바로 행동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진받으면 돼요. 돈이 걱정된다면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줄이면 되고요. 하지만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때 해결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원한과 미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가족한테서 서운함을 느꼈거나 그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여러분만 괴로워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30년 전에 제 절친한 친구가 저를 속이고 사업 파트너를 배신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친구를 원망하며 수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동안 그 친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 손해보는 건 나뿐이었던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한을 오래 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높다고 해요. 뇌에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이래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까요?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소중한데 그런 사람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무리한 체력 소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몸을 혹사시키고 계시지 않나요? 무거운 짐을 혼자 들려고 하거나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피곤한데도 억지로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만 해도 그랬어요. 65세까지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려고 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생각해서 몸을 아껴야 한다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그룹과 무리한 운동을 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절염과 심혈관 질환에 더 많이 걸렸다고 해요.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하루 30분씩 바닷가를 걸어요. 무거운 건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하고 피곤하면 바로 쉬어요. 처음에는 뭔가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지금 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는 장 보러 갈 때 큰 가방에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사왔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참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조금씩 사와요. 귀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산책도 되고 운동도 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고집과 아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아져요. 자식들이 뭔가 조언해주면 잔소리라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자고 하면 늙어서 무슨 배움이냐고 하죠. 저도 인정할게요. 70세까지도 제가 고집쟁이였어요. 스마트폰 쓰는 법을 딸이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그냥 전화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화상통화를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진작 배워뒀으면 좋았을 텐데.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 기능이 20%나 좋다고 해요. 배우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 되는 거죠. 고집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대신 배우는 재미를 찾으면 돼요. 저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영상 촬영하는 법, 편집하는 법, 하나하나 다 새로웠거든요. 그런데 젊은 스태프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배우고 나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다른 어르신들한테 유튜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6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남의 시선에 대한 의식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옷차림은 어떤지, 말은 제대로 했는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제가 상담했던 69세 아저씨가 기억나요. 이분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노래였어요. 그런데 남들이 우스워할까봐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으셨대요. 70세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서 노래교실에 등록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다들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더래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높다고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을까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쁜데 남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설사 뭔가 말한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편한 옷만 입어요. 비싼 옷, 멋진 옷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요. 처음에는 너무 대충 입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무엇보다 옷 고르는 시간이 줄어서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7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쓸데없는 비교심입니다.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모았다.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나간다. 누구는 집이 더 크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어요. 제가 아는 72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어요.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자기도 사야 했고, 다른 집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 아들과 비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뭘 얻었을까요? 스트레스와 우울감뿐이었어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40%나 낮았다고 해요.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비교를 끊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남이 뭘 가졌는지 보지 말고 내가 뭘 가졌는지 보세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불필요한 물건 집착, 과도한 걱정, 과거의 원한, 무리한 체력 소모, 고집과 아집, 남의 시선 의식, 쓸데없는 비교심. 이 7가지만 버려도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다 바뀔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78세인 지금도 혈압약을 먹지 않아요. 당뇨도 없고 관절도 아프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 하실 정도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고집을 버리고 나니까 가족들과 대화가 늘어났어요. 손주들도 저를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세 번째로는 돈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쓰지 않으니까 생활비가 훨씬 줄었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걱정을 버리니까 투자할 때도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정말 가능해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미 60대, 70대인데 지금 와서 바뀔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직장도 은퇴했고, 자식들도 다 키워서 독립했고,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장수 연구를 보면 8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바로 60대의 삶의 패턴을 바꾼 분들이라는 거예요. 60대가 인생의 전환점인 셈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방 하나를 정해서 정리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종이에 써보세요. 써놓고 보면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은 그냥 접어두세요. 내일 또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는 한 번에 내려놓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에 나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생각이 줄어들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힘들면 15분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가족이 뭔가 제안하면 일단 듣기부터 해보세요. 바로 반대하지 말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배우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마지막으로 남의 시선과 비교심을 버리는 법이에요.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죠. 대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3세의 대학교에 입학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지금은 그분을 보고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35년 동안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66세 박할머니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거든요.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과거 생각만 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상담을 시작하고 6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72세인데 다른 어르신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하여 일일 정리법이에요. 매일 물건 하나씩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모레는 책장 한 단계.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해 보세요. 부담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집안이 확실히 달라져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정리할 때 이런 기준을 세우세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버리기. 고장난 물건 중에서 수리비가 새로 사는 값의 절반 이상이면 버리기. 같은 용도의 물건이 3개 이상이면 가장 좋은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기. 처음에는 버리기가 아까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 때문에 내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걱정 저금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작은 상자를 하나 준비해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종이에 써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 걱정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게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건 겨우 8%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92%는 헛걱정인 셈이죠. 그러니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해결책을 찾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인데 편지 쓰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죠. 화가 나는 것도 써보고 서운한 것도 써보고 억울한 것도 다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태워버리거나 찢어서 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져요. 운동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60세 이후에는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3회, 3 운동법이에요. 하루 30분, 주 3회, 3개월 이상 계속하는 거예요. 운동 종류는 걷기가 가장 좋아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익숙해지면 30분으로 늘리고요. 걸으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 시간이 금세 가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기 쉬운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훨씬 오래 할 수 있어요. 저도 동네 할아버지 2분과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어요.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걸으니까 정말 재밌어요. 고집을 버리는 연습도 해보세요. 저는 매주 새로운 것 하나씩 배워보기로 했어요.
어떤 주에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어떤 주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배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먼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이 뭔가 제안하면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감을 기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자신감이 생겨요. 비교심을 없애는 방법은 감사함을 기르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감사 일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감사 산책이에요. 산책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새소리가 들려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함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만난 71세 최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완벽주의자셨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밤잠을 못 이루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마다 자책하고 화내고 우울해하셨죠.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저는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80%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을 바꿔나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손주들과 놀 때도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즐기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더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69세 김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챙기고 사셨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분한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말이에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듣기, 예쁜 일기장에 하루 있었던 일 적어보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셨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서예를 배우고 계세요. 70세에 시작한 서예가 지금은 정말 실력이 늘어서 동네 전시회에도 출품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용기,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용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65세에 대학에 입학하는 분들도 있고 7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80세에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드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가족들이 이해해 줄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인생도 지금과 똑같이 힘들고 답답할 거예요.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집안 정리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걱정 줄이기를 연습해 보고요. 변화를 시작하면 주변 반응이 신경 쓰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무슨 변화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만족하는지예요. 변화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무슨 유튜브냐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요리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요. 또 다른 분은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영어와 담을 쌓고 사셨는데 손자가 외국에 사는 걸 보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간단한 영어 대화는 가능해요. 손자와 화상통화할 때 영어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 하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 나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변화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결심하기예요. 정말로 바뀌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실행하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유지하기예요. 한 번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확산하기예요. 한 분야에서 성공한 걸 다른 분야로도 넓혀나가는 거예요.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됐거든요.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맞는 말이에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공감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이 들어가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78세이지만 아직 배울 게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아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인생은 6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만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건 용기 내어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나이는 바로 오늘이다.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정리하기, 걱정 하나 내려놓기, 가족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10분 산책하기. 뭐든 좋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